안녕하세요. Nobody, Mr. Nobody. 안녕하세요. 자, 오늘 드디어 20대 대통령의 행방이 결정이 되는 D-Day입니다. 3월 9일. 저는 오늘 제 고향인 부산으로 가서 허경영을 찍기 위해서 가는데 차비 오는데 차비 12만원 먹고 오랜만에 왔으니 친구도 만나고 잠도 자고 해야겠습니다. 한 2~30만원은 쓸 것 같군요. 예,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정말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시점입니다. 후보가 반드시 당선되기를 기원해 가지 않고요. 자, 그동안 이제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해보니까 나름 더 공부를 하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더욱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대선판 속고 또 속이는 기득권의 나팔수가 된 언론의 피리 소리에 춤추는 대한민국. 2008년도에 이명박 정권 때 광우병 파동이 있었죠. 그때도 난리였고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도 난리였죠. 그냥 언론이 후 하고 불면 마치 구더기가 달라붙듯이 좌좀이라 하나요? 걔네들이 달라붙고 그 냄새를 맡고서 똥파리들이 몰려들듯이 파리들이 막 날아듭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망가졌죠. 그래서 문재인 5년 이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정말 더 물러설 곳도 없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보니 2022년에는 윤석열을 찍겠다고 또 국민의힘이라는 김무성당이죠. 김무성당에서 대선 후보를 냈습니다. 얘네들의 프레임은 그거죠.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된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밤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고민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나이가 한 70 넘으면 그러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은 제3 후보 찍겠다 이놈 저놈 다 거지같은 놈들이다 그러시고 아버님은 월남전 참전 용사이기 때문에 애국심이 아주 만땅이십니다. 그래서 에일리언과 프레데터를 강요하는 그런 언론입니다. 둘 중에 하나 찍으라는 거죠. 여기에 놀아나고 있는 국민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도는 이제 이번에 부정선거 이슈가 터졌어요. 이번에 이게 좀 특이한 게 4.15 때는 부정선거 이슈를 그렇게 거론을 많이 안 했단 말이에요, 언론에서. 근데 이번에는 문재인과 언론까지 이 부정선거 이슈를 언급을 했다. 이게 특이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재명이가 부정투표를 하고 있다면 문재인이가 그거를 차단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근데 이게 아우가 안 맞는 게 자기들도 그 4.15 때 했잖아요. 그럼 이재명이가 자폭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이재명이가 아니고 윤석열이가 됐다 자폭하겠다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그렇게 틀림없이 할 거거든요. 하긴 근데 그렇게 자폭하겠다고 해도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언론에서 불지 않으면 사람들 모르죠. 언론에서 불지 않으면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이가 됐다 그러면 그냥 묻어버리면 되니까 언론 이용해서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녹취록 터졌잖아요. 사람들 알지만 뉴스에 안 내보냅니다. 뭐본 사람들은 있지만 뭐 뉴스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임팩트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아무리 해도 임팩트는 약하죠.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이런 가능성이 존재하죠. 윤석열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정선거 이슈를 터뜨렸다. 근데 윤석열도 부정선거 한다는 거 알고 있을 텐데 사전선거를 하라는 거는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부정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이겼다. 두 번째로는 부정선거를 이슈를 터뜨리고 말미암아서 윤석열을 당일 투표에 찍게 만들게 하는 어떤 동기 자극을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 그래서 이 부정선거도 그렇고 윤석열이 대권 후보가 되는 것도 그렇고 박근혜 탄핵도 그렇고 이명박 정권도 그렇고 전부 다 뭐예요? 언론이 바람을 불게 합니다. 불꽃을 하나 어딘가에서 탁 튀기고 지금 산불 나듯이 언론이라는 바람을 이용해서 훅 부는 거죠. 그러면 그게 확 탑니다. 예. 그게 이제 맞춰가지고 국민들이 춤을 추는 거죠. 그런 어떤 자기중심적인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과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삶을 주도적으로 살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약간 뭐 우리나라 문제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저는 뭐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쏟고 속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한 절반 정도는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권자 3천만 명 중에서 약 1,500만 명은 반은 이재명, 반은 윤석열을 찍는다. 그것도 아주 이 언론의 나팔에 속아서. 자, 나는 왜 허경영을 지지하나? 어느 날 카페에서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대학생들이 이놈도 저놈도 필요 없고 이판사판 허경영이다. 허경영 찍으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허경영? 하긴 나도 저놈도 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누구를 찍어야 될지 고민인데 허경영을 찍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지지하려고 생각을 잠시 했다가 찾아보게 됐어요. 허경영이란 분은 어떤 분인가? 일단 유튜브에서 찾아봤죠. 그래서 허경영 후보의 동영상 강의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한 개를 봤습니다. 한 10분을 보니까 이분 뭐지? 이분 뭐야? 천재잖아. 놀라서 까무라치는 줄 알았죠. 그래서 그게 2월 초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허경영 강의를 100편 정도를 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강의만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와, 내가 이런 분을 그동안 왜 모르고 살았지? 싶었고, 그리고 무궁화 꽃은 지지 않는다에 보면 허경영 대통령이 아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밀 비서관이었고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라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사실이면 진짜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확인 들어갔죠. 맞더군요. 이미 앞에 법원 소송 같은 것들이 진행됐었고 또 거기서 그 증인들이 다 증인을 해주셨어요. 와, 대박이었죠. 아니 그러면 뭐 이런 제가 두 분 다 존경해요. 박정희 대통령, 이병철 회장 다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그럼 뭐 믿고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이분들이 이미 증명을 하셨는데. 근데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인데
흑역을 안 찍는다는 거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은 혁명이 필요합니다. 썩어 빠진 나라입니다. 썩어 빠진. 정치권 다 정리해야지 이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살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 당선될 때 군사 쿠데타라도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허경영 후보가 정말 이번에 혁명을 해주면 성공하면 군사 쿠데타까지는 안 일어나겠죠. 저는 군사 쿠데타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바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다면. 그래서 그리고 이게 또 1억 공약이라는 게 서민들 2천만 명에게는 정말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좀 사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이게 한 중산층 정도 한 연봉 뭐 가족이 한 5천만 원 이상 벌면 뭐 그냥 살만하거든요. 대기업이나 뭐 공무원이나 뭐 이런 쪽에 뭐 그렇게 뭐 경기 영향을 안 받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 인구가 한 2천만 명 돼요. 지금 신용위기에 빠진 사람이 700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다 연루된 거 생각하면 2천만 명 돼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1억 공약과 월 150만원 이게 생명수예요. 지금 다 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많은 일들은 다 거기가 다 돈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거. 근데 이게 또 공부라는 게 뭐 무슨 지식의 공부도 있고 뭐 그 지혜의 공부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깊이 있게 사실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순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 같은 데 가면 더 단순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미국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머리를 써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그래도 보면 정말 생각 없이 사시는 분들이 많구나 싶은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이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서민들한테는 이 1억 공약이 이게 정말 생명수예요. 생명수. 예수님이 나눠주셨던 그 생명의 떡과 생명의 그 물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산층들이 뭐 다른 것보다도 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흑역령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상황이 되면 뭔가를 이렇게 알겠다라고 생각해서 조사를 하면 열심히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허경영 씨를 직접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늘봉회를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고 딱히 뭐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어요. 근데 저는 사람을 이렇게 관상과 느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봤는데 진짜 무슨 너무 관상이 신비로워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까? 살면서 이런 사람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어요. 이렇게 보면 인상이 강한 사람, 인상이 거저거는 사람, 인상이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좀 사기꾼 같아, 이 사람은 좀 얄팍할 것 같아, 이 사람은 의리가 있을 것 같아, 뭐 등등등 사업하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인물에 대한 파악이잖아요. 근데 허경영 씨를 다 이렇게 바로 앞에서 봤는데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게. 내 눈을 바라봐 하는 이제 그런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눈을 뗄 수 없는 얼굴이에요. 뭐 얼굴뿐만 아니라 그 몸에서 풍겨 나오는 어떤 그런 기품이라 해야 될까 그런 게 남다르더라고요. 그게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뭐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직접 뵌 적은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뵌 분들은 왕족의 어떤 느낌이 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기품 있는 분이다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는 살면서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사람을 작게 만난 건 아닌데 대단히 놀라운 관상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허경영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먼저 우리가 이제 구글 트렌드하고 네이버 트렌드를 참조할 필요가 있어요. 예. 구글 트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허경영 후보는 이거 문재인이네. 예, 사실 구글 트렌드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19대 때도 구글 트렌드가 맞았어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최근 30일 동안의 트렌드인데 지금 보면 구글 트렌드는 지금 이재명이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그 다음 윤석열, 안철수, 허경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트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9대 거거든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19대는 보면 이게 네이버 트렌드가 별로 안 맞았어요. 왜냐면 5월 9일이 대선인데 5월 8일 날 기준으로 보면 홍준표가 더 높았어요. 문재인 14, 홍준표 15, 안철수 13. 근데 문재인이가 당선이 됐었죠. 뭐 네이버 트렌드로 보면 홍준표가 돼야 되죠. 왜 그럴까요? 이게 네이버 트렌드를 왜 안 맞을까요? 이건 제 추측인데 전라도에서 네이버를 많이 안 써요. 전라도 또는 문재인 지지자들이라 해야 될까요? 좌쪽 왼쪽 지지자들이 다음을 많이 쓰거든요. 거의 뭐 다음을 많이 쓰는 정도가 아니에요. 100% 다음이에요. 그쪽은. 그래서 그쪽 그 투표가 여기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2022년도니까 그때랑 지금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전라도에는 이제 안 가지 문재인 당선되고 나서는 전라도를 안 가거든요. 전라도를 많이 안 가서 뭐 지금은 어떤 흐름인지 잘 모르겠으나 비슷하겠죠 뭐. 예. 자, 지금 이제 허경영 후보가 여기 보면 이재명, 윤석열 3월 6일이네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허경영. 3월 7일. 이재명이 22, 윤석열이 29, 안철수 8, 허경영 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로 보면 또 윤석열이 앞서 있죠. 네. 자, 그래서 구글은 문재인이 앞서 있고, 문재인이란다. 저기 이재명이가 앞서 있고, 네이버는 또 저기 윤석열이 앞서 있다. 근데 구글은 여기저기 다 쓰잖아요. 특히 요즘 이제 모바일이 많이 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상황적으로 봐서는 이재명 당선이 트렌드로 봐서는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주기자가 간다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SNL 그 쿠팡 플레이에서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제 3월 7일인가요? 사전투표 끝나자마자 주기자 간다 해서 공개를 했어요. 근데 원래는 안철수보다 저기 허경영을 먼저 찍었었어요. 3개월 전에. 근데 이것들이 그걸 막고 있다가 사전투표 딱 끝나니까 이제 허경영 관련된 걸 풀어준 거예요. 정말 나쁜 놈들이죠. 공개 이틀이 됐는데 지금 이틀 됐어요. 이틀 됐는데 지금 81만 뷰를 찍었어요. 놀랍죠? 예. 공개한 지 다른 후보들은 엄청 오래됐는데 윤석열도
공개한 지 4개월 됐거든요. 134만 회예요. 홍준표 4개월 됐는데 378회네요. 홍준표가 꽤 많네요. 역시 저기 뭐야 이재명도 4개월 공개한 지 4개월 됐는데 226만 회예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가뿐하게 내일쯤이면 100만 찍겠네요. 자, 그래서 뭐 당연히 허경영 후보에 대한 관심도는 이제 높습니다. 자, 그리고 자, 중도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150만 뷰의 무속인 유튜브가 있는데 차기 대통령 반전의 인물이다 라는 그 유튜브가 하나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게 150만 뷰를 찍었어요. 아니 뭔 무속인이 150만 뷰를 찍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무속인이니까 찍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저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재명과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 또는 얘들 말고 좀 다른 애 없냐? 라고 찾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150만 뷰가 무속인 유튜브에서 이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의 희망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투표는 중도층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지금 허경영은 당이 없죠. 중도층이 적어도 뭐 30%는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 여당 야당 전라도가 한 200만 표, 경상도가 한 200만 표인데 200만 표가 아니구나. 1000만 표죠. 경상도가 1000만 표죠. 그 중에 중도층이 이제 우리나라 총 유권자가 30만 명이라고 봤을 때 유권자는 이거보다 많지만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들 30만 명 중에서 뭐 제가 볼 땐 1000만 명은 중도층이라고 봐야 되는데 대충 줄여서 볼게요. 보수적으로 중도층 500만 명. 자, 그리고 자영업자, 신용위기에 있는 사람들 700만 명. 그리고 사실 자영업자는 1000만 명이고요. 신용위기에 있는 사람이 1000만 명, 700만 명입니다. 근데 뭐 자영업자 중에 또 신용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얼핏 잡아 그냥 1000만 명이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그 정치의 지역색을 봤을 때 전라도 쪽에 전라도 쪽이 유권자가 한 400만 명 좀 넘어요. 뭐 그중에 한 절반이 투표한다고 봤을 때 한 200만 명, 300만 명 절반 이상 되면 한 2, 300 사이겠네요. 그 중에 한 50만 명은 양심 있는 사람들이겠죠. 한 300만 명 중에 그러면 한 10%좀 넘나? 너무 많이 잡았나요 제가? 자, 그 다음에 경상도가 유권자가 한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대구 경북은 지금 국민의힘의 프레임에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보면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납득은 안 되는데 아무튼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간 것 윤석열을 그쪽으로 많이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보수의 핵심층 나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근데 경남은 좀 다릅니다. 경남은 오히려 굉장히 실리적인 당이에요. 이쪽에는 정치색보다는 나한테 뭐가 이득이 되는가 그리고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가 라는 걸 보는 관점이 많아요. 저도 경상남도 출신이지만 그래서 경상남도와 유권자가 한 400만 명 좀 넘을 거예요. 여기도 더 많나? 600 부산하고 합치면 한 400만 명? 400만 명? 1000만 명이니까 400만 명 좀 넘겠네 여기도. 자, 그 중에 300만 명, 300만 명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상도 유권자가 자, 경상권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 660만 명이네요. 그럼 이 중에 70% 정도 투표한다고 봤을 때 660만 명 중에서 70% 450만 명 정도 나오네. 460만 명 나오네요. 그럼 460만 명 중에 460만 명 중에 한 절반 정도, 뭐 3분의 1이면은 460만 명 중에 한 3분의 1 정도만 투표를 한다고 하면 3분의 1 더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러면 한 3분의 1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50만 명. 예. 자, 이렇게 해서 대충 봤을 때 지금 1500 플러스 150 1700만 명이 나오네요. 자, 한 요 정도가 1700만 표 정도가 잠재적인 허경영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지금 근데 원체 지금 프레임이 정권교체 프레임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저의 시나리오는 이렇는데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부정투표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뭐 당연히 부정선거 당연히 했을 건데 어떻게 될지는 뭐 내일 열어봐야 알겠지만 하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면 허경영이 되실 거고,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부정과 부패와 그런 하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것에 매여 있으면 더 고생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른 지도자가 나와서 정말 이 혼탁한 나라를 안정시켜주고 더 깨끗하고 더 바르고 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남도 생각하고 도와주고 함께 이렇게 희망을 말하는 그런 대통령 후보 허경영이 나라를 이끌어주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부산행 기차를 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허경영을 또 외쳐봅니다.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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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